못 들어봤는데. 만개방은 저 뭔지. 이거 만개방이 뭐예요? 음악을 다운받거나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경기 기록 검색해보거나 음악 같은 거, 벨소리나 컬러링 같은 거 사용할 때 뭐 급히 찾을 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주로 게임 받거나 비싸다는 편견 같은 게 있으니까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존 인터넷처럼 그냥 그 통신사 제약 없이 모든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보다 앞서 2001년 망개방을 실시한 일본은 2006년 초 이미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넘어서 휴대폰이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 매체가 되었다. 현재 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만 해도 8,410만 명. 이는 그만큼 망개방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처럼 일본의 망개방 사이트가 활성화할 수 있었던 특징 중 하나는 억세스 루트를 다양화한 이동통신사의 망개방 사이트 운영 환경 개선에 있다. トップにポータルサイトがあってそこから検索をして、目的の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の方に飛ぶ方法もありますし、URL をダイレクトに叩く方法は一般的にはありますよね。あと、後ほどまたご紹介ご覧に入れますけれども QR コードからそのサイトに飛ぶという方法もあります。お客様が常に何回も継続してご覧になりたいようなサイトがあれば、ブックマーク登録ということもありえますし、それはそうですね、お客様の使い方によっていろんな飛び方があろうかと思います。 두 번째 큰 특징인 일본의 이동통신사와 망개방 사이트들은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 카테고리를 구분함으로써 서로 상승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은 주로 음악, 게임, 영상 등을 자사의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9만여 개의 망개방 사이트들은 포털, 쇼핑, 커뮤니티 등 방문수와 체류율이 높은 카테고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패키지 정액제 같은 무제한 정액제 또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개인 페이지 뷰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쇼핑과 옥션, 모바일 SNS, 모바일 블로그 등 커머스 및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망개방 사이트가 대거 출연하고 있는 점도 일본의 특징이다. 그 결과 모바일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망개방 사이트에서 새로운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은 이동통신사와 망개방 사이트들의 윈윈으로 고객들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높이고 무선 인터넷망 개방을 성공으로 이끌어낸다. 우리에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인 무선 인터넷망 개방. 2001년 8월 정보통신부가 무선 인터넷망 개방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한 이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동통신 3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무선 인터넷망을 타 사업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망개방에 대한 이슈가 몇 년 동안 되어 왔지만 획기적으로 망개방이 되었다라는 걸 이용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정부 정책이 이동통신 기간 통신 사업자와 부가 통신 사업자를 완전히 구분해서 했다면 지금 무선 인터넷에서도 유선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훌륭한 종합 포털이나 또 일부 전문 포털들이 나와서 IT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켰지 않았을까. 저희처럼 처음 망사업에 접근한 업체한테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콤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망이 아닌 부서와 협업을 할 때는 독립망으로의 서비스에 대한 플로의 이전을 꺼려하기도 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거랑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는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일반 업체들이 사용하기에는 그 패킹 요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굉장히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업체와의 패킷 쉐어라든가 혹은
만개방 업체에게는 패킹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좀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만개방 사업은 그 네이트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 제외하고는 정확한 기술 플랫폼이나 아니면 고객의 성향이나 뭐 통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KT에서 자료 공유를 해주신다거나 주기적으로 하는 통계에 대한 수치나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나오는 그런 규격서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콘텐츠가 과연 얼마큼 차별화될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미 뭐 무선 포탈도 이미 여러 개 등장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그 사업자들이 과연 얼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차별화돼서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접속 경로가 과연 얼만큼 열려질 수 있겠느냐. 뭐 윙크 번호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소비자들이 이걸 일일이 외워서 접속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유선과 달리 무선은 망의 한정적인 제한 때문에 그 접속 경로 자체가 어차피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는 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일 거로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의 망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객들의 선택권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 이는 망개방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